막히죠 이거?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감한 녀석들만 다닌다는 바로 그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0학번 제 이름은 공태영입니다. 액트 다이어리를 쓰는 게 오늘로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썼던 액단은 액트에 들어온 저의 소감이었고, 두 번째 썼던 액단은 저의 신앙 상태에 대한 보고였다면, 이번에 쓴 액단은 여태까지 액트 생활에 대한 정리입니다. 하나의 소설 작품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간단한 게 그 소설에 등장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입학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액트 생활을 각 연도의 주요 인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듣기 하는 사람에게 내용이 재미있을 것이니 여러분의 집중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그러니까 제가 액트에 처음 들어왔던 해에 저를 흰티에 스며드는 빨간 국물 마냥 제가 액트에 급속도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저의 영원한 브리더 종성이 형과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소심한 손소심씨 이재형이었습니다. 두 형은 저의 첫 틴스리였던 틴스 3주의 리더와 브리더였는데요.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닌 인재형의 썰렁한 농담과 그것을 파고드는 종성이 형의 시비는 틴스 3주를 자꾸만 다른 틴스조들과 비교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틴스 3주 조원들도 그렇게 막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부였다면 다른 틴스조는 나를 잡아, 내가 너의 그물에 들어가 줄게, 어서 나를 잡아봐 하는 물고기였던 반면 틴스 3주는 내가 왜 너에게 잡혀야 하지? 하는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이런 조건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은 곧 저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틴스조 분위기에 썰렁했던 덕분에 제가 유익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했고, 조원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던 덕분에 제가 먼저 조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얼리 어답터이고 신실한 아이폰 교도이며 재치 있고 두뇌 회전이 빨랐던 종성형의 워너비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입학했을 때 종성형이라 정말 빵빵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종성형은 누군가를 빵빵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종성형처럼 노력했고 종성형과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기특해서인지 종성형은 금요일 특별 예배가 끝날 때마다 무심한 듯이 자고 가라고 말해줬고, 저는 덕분에 액트룸에서 주말을 보내기 시작했고 액트 형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성형처럼 되려고 할수록 저는 당연히 인지형에게 장난을 자주 걸었습니다. 종성형처럼. 그렇게 장난을 많이 걸었을 때 인지형에게 정말 고마웠던 건 인지형이 그 장난을 다 받아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연장자였다면 자신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동생이 자신을 계속해서 소심하다고 놀리고 트집을 잡을 때 정말 냉정하게 동생을 내치거나 매다 꽂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인지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개인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놀리는 것에 눈이 멀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그때 그 장난들을 받아줬던 것이 마냥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지형은 그런 장난들을 고맙게 모두 받아줬고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지형이 계속해서 친한 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두 형들 덕분에 저는 안티 인지의 컨셉으로 그리고 브리더 워너비 컨셉으로 사이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제게 깊은 인상을 줬던 또 한 명의 액트인 바로 LNG 슬기라고 불리는 슬기 누나였습니다. 슬기 누나는 저희 강남 캠퍼스 사람들에겐 그냥 엄마였습니다. 매주마다 캠모 오라고 일일이 챙겨주고 캠모에서 만나면 또 챙겨주고 교회 오면 또 챙겨주고 정말 저희 어머니에게서 이후로 그렇게 큰 모정을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슬기는 그냥 선하게 생긴 선배였습니다. 그렇게 막 활발하지도 않고 말을 재미있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새소리 같은 리액션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남 캠퍼스원들, 특히 신입생이었던 우리 10학번들을 일일이 진심으로 챙겨주던 그 한 가지만으로 슬기 누나는 신입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제게는 정말 닮고 싶은 선배 표본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의 액트인 2010년도 하반기에 희성 같은 등장을 했던 숭실대의 자랑, 숭대 선배님, 숭대 아이유, 춤과 재능, 열정, 끼, 그리고 제조일자 이 모든 것을 갖춘 나슬이가 있었습니다. 사회학교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 나와 같이 액트를 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특히 나슬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숭실대도 아닌 휴학 전통 숭실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위로 숭실대 다니는 선배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모두 휴학 중이었고 게다가 그중 3명은 일반 휴학도 아니고 군휴학이었습니다. 학기 초부터 학교 직속 선배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것을 애나골에 인증샷까지 올리던 철이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춥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제발 숭실대 다니는 액트인이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휴학생이 아닌 재학생 숭대 액트인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나슬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같이 액트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우리 학교 사람이, 그것도 같은 일공학번이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나슬이의 등장은 저에게 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잠잠하던 숭대오비 관텔로께서 드디어 숭대밥을 사주러 왔던 것입니다. 나슬이의 영향력은 정말 컸습니다. 나슬이가 강남 캠장을 하던 시절에는 나슬이의 미모를 보러 오는 강남 캠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최진양입니다. 그런데 나슬이는 등장 이후로 저보다 열심히 액트 활동을 했고 학업에 있어서도 열의를 다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슬이 덕분에 저는 학업에 있어서나 액트 활동에 있어서나 좋은 자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공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나슬이를 보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렇듯 종성형과 임재영부터 시작해서 슬기 누나와 나슬이에 이르기까지가 저희 2010년도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잠시만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진수 목사님과 안경미 사모님과 광환이가 새롭게 등장하고 1, 2학번 신입생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신입생이었던 10학번들은 그냥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텔로는 30이 되었습니다. 2011년의 주요 인물은 3명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사막엔 낙타만이 가는 길의 낙타, 라마형, 라마의 자격의 라마, 도빈이 형입니다. 이 형은 참 신기했습니다. 서로 연습한 피아노 곡 중에 겹치는 게 정말 많았고 그때 한참 좋아하던 피아니스트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엔 그 점이 라이벌로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지만 나중에는 공통의 관심사 역할을 하면서 서로 더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균이 형은 여러 면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절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액트룸의 생태계를 회복시킨 청소 능력, 또한 교회에 오는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사교 능력, 연장자에겐 정말 깍듯한 인상을, 연소자에게는 친근한 느낌을 주는 화술,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몸을 떠날 틈이 없는 겸손함까지. 아마도 이런 점들 덕분에 사모님의 총애를 받고 코코볼까지 받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총애를 받고서도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성실한 라마 도균이 형. 처음엔 마냥 도균이 형이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했지만 지내다 보니 이 형은 정말 안전한 사기 캐릭터인 것 같아서 안도감을 느끼고 페북 친구까지 했습니다. 만약 액트를 하면서 이 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뭔가 2% 모자랐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균이 형이 너무 바빠서 뭔가 2% 부족한 느낌이고요. 두 번째 주요 인물, 살아 숨쉬는 엔돌핀, 은혜 누나입니다. 일단 이 누나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웃는 상으로는 영광이 형과 붙어도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이 웃음과 같이 다니는 리액션은 어느 곳을 가든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사람이면 사람, 캔모면 캔모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분위기를 업시킵니다. 은혜 누나를 볼 때마다 웃음의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이 누나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도와주는 스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바람직한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킬의 효능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저 역시도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봤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저도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될 때에는 후배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2학년이 되고 나서는 그게 참 말만 쉬울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이 눈에 들어올 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액트 선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저에게 큰 행운이 되었습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말처럼 쉽진 않으니까 그게 실천이 아닐까요? 그런 실천을 하는 액트인이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인물은 품절녀 송환 누나입니다. 먼저 송환 누나 2011년도 2학기 강남 캠모에 활력을 불어넣은 주범입니다. 사실 슬기 누나가 졸업을 하고 미래 누나도 휴학을 한 상태에서 영광이 형이랑 온유 누나가 미국으로 가버린 2학기는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강남캠의 돛대 역할이자 동력 역할이자 1등 선언 역할까지 한 사람이 바로 송환 누나였습니다. 369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4학년생이라서 그냥 마냥 바쁠 것 같았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누나가 강남 캠프를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강남 캠원들까지도 일일이 신경을 써준 덕에 강남 캠퍼스의 신선한 맛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송환 누나는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했고요. 뮤지컬도 했듯이 말이죠. 4학년 2학기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모임 내에서 자기 역할, 그 이상을 다하고 그것에 전혀 후회가 없었다고 애나폴에 말하기까지. 살짝 보면 부실기업 같지만 알고 보면 송환면은 진정한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0년 4명, 2011년 3명, 총 7명의 액트인들이 저희 2년 동안의 주요 인물들이었습니다. 액트에 첫 발을 내디딘 다음 적응을 하고 안정감을 찾고 보고 배울 만한 사람도 만나고 도움도 받고 하면서 저희 1, 2학년은 훌쩍 건너갔습니다. 그 동안 제가 얻은 결론은 액트는 나를 웃게 해주는 곳이고 또 내가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는 곳, 결국은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곳이란 것이죠.
앞서 말한 7명은 분명 저를 웃게 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웃어왔던 사이입니다. 서로 특별한 사이였고 모두가 서로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서로가 서로 덕분에 웃었고 모두가 같이 웃었습니다. 제가 액달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랬습니다. 내가 없을 때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를 생각해 주길 바랬죠. 하지만 액달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는 대신 저의 액달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날 때면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자신을 주요 인물로 생각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액트는 제가 웃을 수 있게 해준 곳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곳이었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도 액트가 여전히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